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았을 때 법이 마련해준 새 출발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오늘 실제 법원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그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.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익명 사례의 가장 핵심적인 숫자입니다. 총 부채가 거의 6,400만 원.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. 자,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알려면 먼저 이 빚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. 이게 그냥 한 군데서 빌린 돈이 아니에요. 무려 21개의 채무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죠. 가장 큰 덩어리는 44%를 차지하는 저축은행 대출이고요. 그 뒤를 이어서 신용카드나 캐피탈사 대출이 한 20% 정도 됩니다. 법원 서류에 적힌 이유는요,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또 너무나 현실적입니다. 그냥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. 자, 법원이 구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.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정말 속속들이 파악하는 건데요. 우선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부터 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얼마일까 하는 총액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있다가 밝혀집니다. 이 사례의 경우 신청인의 총 청산가치는 약 1,282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.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. 법원이 재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냥 눈에 보이는 집이나 차 같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. 보험을 지금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, 심지어 신청 직전에 썼던 큰 돈, 예를 들면 여행 경비라든지 가족에게 보낸 돈까지 전부 재산으로 잡는 거죠. 혹시라도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. 좋습니다. 빚이 얼마고 재산이 얼만지 파악이 끝났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죠?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갚아야 하는 걸까요?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일 것 같지만 사실은 놀랄 만큼 명확한 공식 하나로 깍 떨어집니다. 그 첫 번째 요소부터 한번 보시죠. 모든 계산은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시작합니다. 이때 기준이 되는 건 그냥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안정적인 평균 소득이에요. 이분의 경우엔 약 216만 원 정도 되네요. 하지만 이 돈 전부를 빚 갚는 데 쓰진 않습니다. 법에서는요, 이 소득에서 반드시 빼야 할 돈을 정해놨어요. 바로 이 금액,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입니다. 이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이죠. 이 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돈입니다. 자, 이렇게 월 소득에서 법으로 보장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찾던 숫자가 나옵니다. 바로 월 73만 2천 원. 법원에서는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란 뜻입니다. 앞으로 세워질 모든 계획은 바로 이 숫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. 그럼 이제 이 한 달에 73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3년짜리 구체적인 빚 탈출 계획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계획은 아주 명확해요. 아까 계산된 가용소득을 36개월, 즉 3년 동안 매달 꾸준히 내는 겁니다. 이렇게 3년 동안 갚게 될 돈을 전부 합치면 정확히 26만 3,523만 9,066원이 됩니다. 바로 이 지점이 개인회생 제도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원래 빚이 약 6,400만 원이었잖아요. 그런데 계획에 따라 약 2,635만 원을 성실하게 다 갚고 나면 나머지 3,700만 원이 넘는 원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. 탕감되는 거죠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최종 변제율이에요. 이자는 당연히 전액 탕감되고요. 원금의 절반 이상을 면제받고 원래 원금의 41%만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모든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. 아니,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의 절반도 못 돌려받는 건데 법원은 왜 이런 계획을 허가해 주는 걸까요? 여기에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마지막 황금률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.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채권자에게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정치라고 보시면 돼요. 원칙은 간단합니다. 앞으로 3년 동안 갚을 돈의 현재 가치가 아까 계산했던 재산 총합, 즉 청산가치보다 무조건 커야 한다는 거예요.
미래에 받을 돈은 이자 같은 걸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좀 할인해서 계산하는데요. 이 사건에서는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약 2,472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. 이 금액이 자산 가치인 1,282만 원보다 명백하게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승인될 수 있었던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이에요. 채무자가 그냥 파산해서 가진 재산을 헐값에 다 넘기는 것보다는 3년 동안 꾸준히 일해서 갚게 하는 게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도 결국엔 더 이득이라는 거죠.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모두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만드는 합리적인 선택인 셈입니다. 오늘 이 실제 사례를 해부해 본 것처럼 두 번째 기회라는 건 막연한 희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. 명확한 규칙과 냉정한 계산,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수학 공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.